네, 해봅시다. 더상승 수능 유형편 3강이죠. 파트 1의 3강의 1번 과업을 빨리 포기하는 과도한 정신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날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은서는 아실 것 같은데 국어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중간고사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 유난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날 많이 따뜻하고 좋은데 이유 보강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온 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독해 1번의 주제 적으셨습니까? 특정 과업을 빨리 포기하도록 하는 과도한 정신활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지문이에요. 혹시 주연이 그런 적 있어요? 어제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그랬었을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머리가 막 아프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혹시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속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과도한 정신활동 때문에 어떤 일이 정말 지치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이 지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들은 conducted an experimen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제 고2 선배들 단어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게 시행하다란 뜻인데요. conduct 같은 경우는 experiment하고 참 잘 다녀요. 그러니까 무조건 experiment하고 다닌다라는 건 아니고 이 친구하고 참 잘 다니거든요. 실험을 시행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여간 실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사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왜?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if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if가 whether의 의미일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사 계열의 뒤에 나오니까 목적어의 역할이 되겠고 뭐뭐인지 아닌지가 될 겁니다. 언제나 if가 되나요?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죠? 언제나 if는 아니었었습니다. 왜냐면 5월 not 같은 경우가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5월 not이 문장 끝에 붙어 있는 거긴 한데 얘가 대체적으로 생략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 5월 not 나와도 되고 얘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whether 5월 not은 가능하나 if 5월 not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혹시 if 5월 not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if는 틀린 거니까 언제나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5월 not이 숨겨져 있다가 걔가 다시 끌려 나오게 되면은 그때 if는 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알아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알아내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들어가고요. excessive라는 단어도 나왔네요. 과도한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알아내려고 했다고요? 계속해서 빨간 펜 들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과도한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대요. 다시 한번 구조를 잡게 되면 여기는 사역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고요.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make a spill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뒤에 뭐가 나왔냐면 one out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wear out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wear out이라고 말하면 이게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진맥진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생김새가 왜 바뀌었나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feel이라는 거는 감각동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기로 약속이 됐냐면 형용사가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이라고 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where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된 거구나. 그리고 분사는 뭐라 그랬지들? 분사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온 건 맞지만
feel, 감각동사 뒤에는 하영아 형용사가 나오기로 되어 있고 원은 분사,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니까 생김새와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1번 지문에서 중요한 파트는 여기에서 던진 거예요. 정리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조사자들이, 연구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지금 던진 내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정신활동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가? 그쵸? 과도한 정신활동이 사람을 지치게 하나? 그게 맞는가? 이렇게 한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실험해 봤대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아까 뭐 서영예 못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그랬죠. 시험 기간에 공부하시고 또 모의고사 분석하고 더상승 분석하느라 정말 정신활동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쵸? 그게 정말 사람들을 지치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밥을 먹을 수 힘도 없게 할까요?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알려줄까요? In the experiment, 그 실험에서 어떤 참여자들은요, were asked,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계열이었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수동태가 되면서 그대로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쵸? 뭐 하도록 요청받았대요? 정신적으로 어떠한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요청받았죠? 여러분 어제도 나왔었죠? 챌린지라는 거요. 20번 지문이 나왔었나요? 도전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서 챌린징, 지금 ing니까 동사에서 나온 현재 분사, 형용사가 돼서 컴퓨터 게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제 생각에 여기선 도전적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이라든지 힘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쵸? 챌린지가 도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힘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컴퓨터 게임. 과도한 정신활동을 쏟게 만드는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while, 반면에 others, 다른 참여자들은 얘들아 여기 other 뒤에 participant가 숨겨져 있네요. 그래서 S, 꼬랑지 달렸죠. 여기 S가. 반면에 다른 참여자들은요. 그냥 간단히 즐겼습니다. 뭐 하는 것을 즐겼어요? enjoy는 ing만 또 목적어로 봤죠? 이 친구는 동명사네요. 그쵸? 무엇을 즐기도록 무엇을 즐기게 되었습니까? 그냥 간단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활동이었는데 어떤 활동? 주격관계대명사 맞죠? which 가능하겠죠? 그 영화가 무엇이었다고요? didn't require, 요구하지 않았던 활동이다.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인지적인 노력도 요구하지 않았던 활동인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고 해요. 문장이 조금 길었고 호흡이 조금 어려웠었나요? 비교 대상이 나왔어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리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부류의 실험자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실험자 집단 같은 경우는 제가 편의상 실험자 A라고 할게요. 시연아 그냥. 편의상 실험자 A 같은 경우에는 힘든, 정신적으로 힘든 이었었죠.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신적 활동이 굉장히 많은 힘든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었고, 그리고 다른 다른 실험자들 나왔었을 때 실험자 B라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은 그냥 영화를 보도록 했대요. 그런데 그 영화는 무엇이었어요? 인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활동. 그게 무슨 말일까, 서영아?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활동,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정신적 활동이 낮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얘들아, 이 인지적인 노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신적 활동이 많은 힘든 컴퓨터 게임을 했었던 참여자들이 있고, 다른 참여자들은 인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정신적인 활동이 굉장히 낮았었던 그냥 영화를 즐기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과도한 정신활동이 사람을 지치게 하나와 관련된 질문은 실험자 A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비교 대상이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 제가 말을 어떻게는 잘 봐봐요.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던 활동인 영화. 그러니까 정신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Afterwards,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들아 문장 삽입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라는 거는요. 뭐 정신적 활동이 뭐 많은 뭐 게임을 하고 그냥 영화를 보고 그 문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든 참여자들은요. took an endurance test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인내심 테스트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뭐 지구력 테스트 그렇게 해볼까요? 지구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장 삽입 잡아놨죠? 뭐 함으로써요? 운동용 자전거를 탐으로써 지구력 테스트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신체적 활동으로 바뀌는 거 맞아요? 정신적 활동이 과도하고 그렇지 않았었을 때 신체적 활동을 빨리 포기하나 안 하냐? 그럼 이제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실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들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구력 테스트를 했었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 맞죠? 그 결과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사뿐히 제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who had 이러한 사람들 있죠.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로 묶여서요. 여기까지 한번 가로를 닫아 볼게요.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을 기점으로 that 다음에 얘가 실질적인 주어 맞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does하고 어울리는 실질적인 동사 계열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짜봐 놓은 겁니다. 그 결과들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어떤 사람들 됐어요? 어떤 사람들 who had played 시제 조심하고 과거 완료 맞습니다. 게임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게임을 했었던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도한 정신활동을 했던 사람들. 맞죠? 그 사람들은 gave up.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포기했습니까? 더 빠르게 포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더 빠르게 포기했대요. 누구보다 도스 후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구조. 그래서 아까 제가 실험 대상을 나눠놨죠?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빨리 포기했냐? 주관대로 끝나버리네요. 어떤 사람들 who had watched the movie 그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보다 더 빨리 포기를 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봐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활동이 높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신적 활동이 낮았던 어떠한 정신활동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힘든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지구력 테스트를 더 빨리 포기했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정신적으로 지쳐서 신체도 지쳤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실험자 A와 실험자 B 두 부류 모두 다 지구력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것은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빨리 포기했다고요? 방금 본 것처럼
실현자 A 집단이 더 빨리 포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정신적 활동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지치는 게 맞을까요? 이제 이 결과도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서 살짝 암시를 하긴 해요. 근데 정말 그 암시가 맞을까요? 이 글의 후반부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카트의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얘들아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죠? 앞문장 전체 계열이 되겠죠. 더 빨리 포기했었고 그렇지 않았고 이런 내용 맞죠? 이러한 상황은 might seem 투부정사 뭐한 것처럼 보인대요.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uggest는 암시하다.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였고요. 무엇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정말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did, tire. 잠깐만 보고 갈게요. 선생님, 여기에서 did는 왜 붙은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 얘들아 보통 do, does, did 같은 경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은아. 왜냐면 이 친구들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통 누구하고 함께 다니냐면 바로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의 계열이거든요. 일반 동사를 도와준대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잘 잤어? 이렇게 얘기할 때 Did you sleep well?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Did you sleep well? 혹시 오늘 밥 먹었니? 이렇게 표현할 때도 우리는 do, does, did가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나은아, 진서는 오늘 오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할 때 진서 does not come to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보통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라든지 문장에서 부정문하고 보통 함께 다니잖아요. 그쵸? Do you study? Did you sleep well? 그리고 뭐 진서 doesn't come here today 뭐 이런 식으로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주로 다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본 지금 이 문장은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주연아? 물음표가 안 붙었어요. 의문문이 아니고요. 또 여길 보면 윤서야 낫이 없어요. 그럼 부정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긍정문이에요. 그쵸? 낫이 없으니까요. 긍정문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 did가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바로 여기 보여요.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필요는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필요 없는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는 계열이 바로 강조해 do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문일 때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do, does, did는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를 조력하는 역할로서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개입이 되긴 하나 지금 문장 부호를 봤을 때 물음표가 아니고 지금 낫이 없다라는 거 봤을 때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한더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I slept 라는 문장이 있으면 주연아 나는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써볼게. I did sleep.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강조를 해주는 거 맞죠? 나 잠을 잤다? 그게 아니라 나 진짜로 잠을 잤어.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강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did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tire를 강조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해석해 볼게요. 다시 이러한 것은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적인 활동이 실제로 정말
피곤하게 했는지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됐습니까? 누구를?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those who had played the game. 정신적 활동이 높았던 사람들을 말하겠죠. tire out. 같이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정말로 정신적 활동이 실제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나? 이걸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 활동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지구력 테스트에서 더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정말 과도한 정신 활동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시연이한테 여쭤볼까요? 시연아,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면 신체적으로도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 다음 지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해 줄게. 그게 아닌 것 같아. 됐어요? 과도한 정신활동이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뒤집어 엎어졌어요. 하지만 정말 지치게 하나? 하지만 의학적인 시험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또 보여주었나요? 그들의 계속할게 하영아 여기서 그들은 실험자 A 집단 그들의 블루드 프레셔 및 혈압이죠. 피의 압력입니까? 그들의 혈압 그리고 호흡 그리고 heart rate라고 말하면 심장 박동이죠. 그 사람들의 혈압과 호흡과 심장 박동이라는 것은 됐어요? 이거 짝대기 잠깐 지워보고 이러한 것은 remained 유지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노멀한 것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해요. remain이라는 동사는요. 형용사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거 normally 라는 부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생김새는 어때? 형용사를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아. 그치? 하지만 이 친구 형용사를 받아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요. 부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부적인 거를 한번 봐보자고요. 혈압과 호흡, 심장 박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준이 되는 측정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 걸까? 사람의 신체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상태에 표준이 되는 것들인 혈압, 호흡, 심장 박동. 그런데 그것들이 어땠다? 꽤나 정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반박이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네.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나라고 봤었더니요. 지금 본 것처럼 의학시험도 같이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사람의 신체적 상태를 보여주는 신체적 상태의 지표가 정상이었답니다. 그게 무엇이었었죠? 혈압, 호흡, 심장박동 그게 정상이었대. 야, 잘 생각해봐봐. 이 말에서 다 던진 거예요.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윤서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윤서야, 제가 정신활동이 너무 많아갖고요. 도대체 신체활동 공부를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여러분이랑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서야, 내가 정말로 지쳤다면 심장 박동도 빨라야 되고 혈압도 높아야 되고 호흡도 가빠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정상이었대. 그럼 그게 정상이었다라는 게 뭘까 주연아? 정신적 활동과 신체 활동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흐름 바꿔놨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선생님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요. 오늘 쪽지 시험을 못 보겠어요.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요. 여러분 편을 들어주는 질문은 아니죠. 나 공부 학원 갔다 와서 공부 너무 힘들어갖고 나 오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일어났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목적어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이런 거 함의추론 걸기 좋더라. 이러한 오해가 잠깐만 이거 먼저 정리하고 가자. 이러한 오해가 뭔 줄 알겠어요? 밑줄 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오해라는 것은 과도한 정신활동이 앞문장 그대로 받으면 돼. 사람을 지치게 한다라는 거죠. 엄마 나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엄마 오늘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나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오해라고요. 왜? 신체적인 지표는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오해라고요. 그쵸?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일어났다라고 믿어요. 이거 늘 얘기하는 거 기억나니? 우리 워커는 순수한 자동사. 그러면 수동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was, occurred.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늘 말씀드리는데 늘 까먹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도 해야 됩니까? occur를 바꿔 쓸 수 있는 친구. 그게 뭡니까? happen. take place까지요. 그쵸? 그럼 여기서 시제를 맞추면은 시연아 happened가 되거나 그리고 여기에 시제를 맞추면 take의 과거니까 하영아 took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조심하세요. 문법 겁니다. 조심. 이러한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과도한 정신활동이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라는 오해는 일어났다라고 믿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참여자들이 anticipated 했습니다. anticipate는 expect의 친구예요. 그러면 expect의 친구면은 기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기대하다라는 뜻보다는 예상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쵸? 물론 expect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진리긴 하지만요. 왜냐면 참여자들은요. 무엇을 예상했냐면 그 지구력 시험이 to be more difficult,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뭐보다 그 테스트가 실제로 그러했었을 것보다 됐어요? 그 테스트가 실제로 그러했었을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처럼 예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문법 정리하고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then을 기점으로 more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의 구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it은 무엇이고요? 앞에 나온 endurance test를 가리키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비동사 뒤에 뭔가가 없어요. 늘 얘기한다고요.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고 아마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건데 그게 없는 이유는 나으나 겹치니까 생략이 된 거라는 거죠. 그쵸? 겹쳤으니까 생략이 된 겁니다. 실제로 어려웠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정신활동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심어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나 이것도 힘든데 저것까지 하면 더 힘들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빨리 포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어려운 지문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과도한 정신활동. 제가 맨날 그러죠. 수업 끝날 때마다 분석해라. 오늘 한 거 집에 가셔서 다시 하셔라. 스스로 해봐라. 안 그러면 까먹어요. 매번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와서 과도한 정신활동을 하고 와서 혹시 부모님께서 집에 가셨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실제로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3강의 1번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3강이 2번으로 갑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셨나요? 그 수능 유형편 교재가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작년 임명여고 선배들한테도 같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작년 선배들도 어려워했었거든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결과를 이끄는 이성이 아닌 직감입니다. 쌤 말부터 어려운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영아, 여러분 밑에 해석본 있죠? 절대로 제가 해석을 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을 보지 마시고 가급적 여러분의 말로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단어를 먼저 잡아 놓고 갈게요. 여기에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원인, 그렇게 하면 말이 어려워지는 거야. 인식할 수 있는 원인들, 그렇게 하지 말고 윤서야, 이 친구는 대의명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대의명분이라는 것도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쵸? 대의명분 어디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대의명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요. 됐어요? 이 대의명분이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 지문이 흐름이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결코 그렇진 않아요. 흐름이 왜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시를 하나 툭 던져주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계속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주제문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더 포인트를 두는 게 좋냐면 시연아, 이 직감이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낫이 떴어요. 항상 부정어는 제가 뭐라고 하죠? 동사하고 여기구나. 동사하고 영향을 같이 끼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요.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people하고 take를 살짝만 가려보게 되면 맞아요. all the actions 여기가 주어 계열이고 여기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 계열인데 그 사이에 뭐가 꼈는지 보이지? people, 사람들이 take, 뭐뭐 한다, 동사 계열 맞잖아. 근데 이 동사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 동사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구나라고 보면 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들 됐습니까? 말이 또 어려웠나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됐어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모든 것이 not have 꼭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 자체 있잖아요. 그게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르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겁먹지 말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가드인데요. 안전요원이죠.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인데 주관대 맞아요. risk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안전요원. 누구에게? 자신의 목숨에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있대요. 아무래도 여러분 여름에 바다나 계곡 같은데 안전요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빠졌을 때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내놓고 구하러 가는 사람 맞죠? 됐습니까? To save, 왜요? 구하기 위해서요. 수영하는 사람을 구하는데요. 이 수영하는 사람은 누구죠? Drowning at sea. 에서 이제 전체 가로를 닫으면 되겠네요. 우리 drown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뜻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긴 하는데
첫 번째 뜻은 물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익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지문에서는 첫 번째 뜻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익사하고 있는 수영 선수,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볼까요? 바다에 빠져서 됐어요. 바다에 빠진 수영 선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안전 요원은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전 요원 맞아요. 캐리비안 베이나 뭐 바닷가에서 여러분이 빠졌을 때 목숨을 내놓고 구하러 오는 안전 요원은 됐습니까? 이제 보이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맞네요. 됐습니까? 아유, 주어 동사 자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안전 요원은요. 처음에 이스타블리쉬 하지는 않습니다. 확립하다, 만들다라고 해도 돼. 처음부터 만들지는 않아요. 무엇을, 몇 가지 원칙들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원칙, 안 어려워 걱정하지 마 제발. 어떤 원칙을 세우진 않는다고요? does not. 어떤 원칙은 세우지 않습니까? upon which. 뭐와 관련된 원칙?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쭉 그냥 끌어당기면 되는 거예요. 전치사 위치 구조. 그녀가 안전요원이겠죠? basis her decision. 결정의 기초를 세운대요. 이게 직역입니다. 베이스가 기초를 세우다는 뜻이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결정하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녀가 결정을 한대요. 됐어요, 하영아? 이게 훨씬 쉽죠? 왜? To jump into the water.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원칙들을 처음부터 세우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여기까지 끝내고 설명해 줄게. 예시는 끝내자고, 시연아. When we admire.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감탄할 때, 무엇을 감탄하죠? 그 안전요원의 캐릭터. 여기서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뭐 특성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요원의 특성에 대해서 감탄하게 될 때, 우리는 감탄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그녀의 이성에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 여길 강조 이성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녀의 숭고한 멋진 본능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의명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건 아니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주연이 방금 안 맞췄네. 주연이가 길을 가는데요. 아기가 뛰어가다가 어차차차차 하다가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주연이는 내가 저 아기를 일으켜줘야 되겠군. 그러면 나는 칭찬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일으켜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기가 넘어졌을 때 어떡하냐 어휴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어이구 이거 어떡해.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고요. 주현이가 아기를 도와준 이유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도와준 겁니까? 대의 명분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와준 건 아니에요.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안전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안전요원인데 저기에 하영이 뒤쪽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구해줘야 할 원칙이 있으니까 지금 뛰어들어야 되겠네. 기다리십시오. 제가 갑니다. 하고 풍덩 뛰어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이성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본능. 사람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구해줘야 돼. 라는 그 본능에 우리가 감탄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 그런 거에 우리가 감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시연이가 잠을 깨려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엎었어요. 그러면은 커피가 엎어지는 모양이 굉장히 예쁘군. 근데 조금 퍼지고 있는 모습도 좀 예쁜데 지금 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치웁니까? 아니에요. 엎어졌을 때 이거 세상에 이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얼른 휴지로 닦을걸요? 그게 바로 이성이 아니라 직감 아닙니까? 이성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무엇입니까? 직감. 순식간에 생겨나는 그러한 사고로 무엇인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주제문 다시 보세요. 만약에요, 나은아, 안전요원이 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했으면은 그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가야지. 그럼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을걸요. 직감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특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걸 해야지, 반드시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직감과 본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죠. 이제 흐름이 휙휙휙휙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직감대로 행동 안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을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면물 끓일 때요. 혹은 뭐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그거를 사용 설명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과 과정이 오래 걸릴걸요?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하기보다는 직관과 본능에 의존했었을 때 순식간적인 판단으로 인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요. 게다가 이러이러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행동하는 건데 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하영아 이 글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됐어요 서영?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어떻게 될까? 아까 주연이 예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 아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저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are not necessarily being more efficient or effective. 얘들아, 이 necessary는 뭐 반드시 꼭 이런 뜻이거든요. 필연적으로 뭐 이런 의미긴 한데 그냥 꼭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효율적이라든지 또는 더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요. 실수가 생길 수 있다고요. 아니 여기 안전요원이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당연히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윤서야 의식적으로 안전요원이 행동했다면 저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나도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능과 직감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효율과 효과라는 것이 나지 않습니다. 수영 안전요원에 대한 예시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말이 어렵다고 겁먹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씹어보십시오. 됐습니까? 안전요원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금 빠진 지 3분째니까는 아직은 더 버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기까지 가면은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지. 야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바다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 못 구했다고요. 효율과 효과가 없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대의명분이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관과 본능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할게요. 똑같은 말 또 합니다. In fact, 실제로 일단 우리가 have learned, 배워보게 되면 무엇을? 어떤 기술을 배워보게 되면 여기서 끊고 여쭤볼 거예요, 이제. 하영이 혹시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아, 진짜? 윤서 자전거 탈 줄 알아? 몸이? 시연이 자전거 탈 줄 알아요? 혹시 시연이 자전거 타는 거 처음 배웠었을 때 왼쪽 발을 굴리고 오른쪽 발을 굴린 다음에 사람이 오면은 왼쪽으로 피하고 빵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술을 터득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만 할 줄 알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요? 우리가 뭔가 기술을 배워나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연아?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나도 마찬가지야, 나은아. 수업을 할 때, 이 친구가 접속 부사니까 콤마가 박혔고 얘가 부사절 접속사니까 콤마는 여기에 끼치면서 실질적인 주절은 여기에 나온다고 설명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까?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계속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일단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하고 얘 잠깐 날려. 꼴 보기 싫어. 잠깐 날려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긴 거야? 실질적인 필수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문장 주절.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게 된다면 빨간 펜 조심스러운 주의라는 것은 말을 좀 바꾸자. 신중한 주의라는 것은 됐어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요? 따라오고 있어요. 무엇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의 행동들에 기울여지는 신중한 주의는 여기가 주어지? 조심해. 이거 복수라서 이것도 S 파시면 안 돼.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우리의 행동들에 기울여지는 신중한 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냥 get in the way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다고요?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지. 잘했어. 대답 잘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술을 배울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요. 네, 됐죠?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겠죠?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가로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요. 여기서 웨더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일단 5어는 잡아 놓을게요. 좀 이따 할게요. 웨더 5어랑 같이 나왔고요. 이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에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뜻 맞는데요. 그러게 뭐뭐인지 아닌지 그거 맞지? 그럼 안 외워도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는 아닌데 나중에 해줄 거야. 조금 있다가 일단 따라는 오자고. 그 기술이 수영이든지 간에 그 기술이 춤이든지 간에 그 기술이 무엇인가 타이핑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나면 오히려 그러한 행동들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행동에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방해가 된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겠냐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요. 여러분도 제가 그랬었죠. 여러분 쪽지 시험 볼 때 해석하는 거 있잖아. 내가 꼼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의미만 전달해도 되고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식으로 안 했었어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죠. even 심지어 위대한 생각이라는 것들은 됐습니까? 말을 좀 바꿔도 돼, 시연아. 혁신적인 생각들 이런 거 있지. 심지어 위대한 생각이라는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are not products. 이러한 생산물이 아닙니다. 무엇에? 그래 하고 싶으면 나왔다. 무엇의 생산물이 아니에요? 신중하고 methodical. 구성을 갖춘? 여기서 체계적인이라고 할까요? 방법론적인? 그것보다 이게 낫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말 계속해. 됐어요?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 뉴턴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인가요? 그거를 알아내게 된 과정이 뭔 줄 알아요? 뭐가 톡 하고 떨어졌거든요. 사과. 사과가 톡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순간을 보고 하고 무엇인가 깨달았거든요. 물론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 전부터 계속 뭔가 생각했었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때 위대한 혁신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사상이라는 것들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어떤 개념들의 형성이 아니죠? 목관되다. 주어는 있네. 우리가 점차적으로 piece together 모으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모으고 있는 개념들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형성의 부산물은 아닙니다. 그렇지. 어떠한 사상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뭉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직감이라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히려 위대한 생각이라는 것들은 이게 통찰력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멋진 통찰력이라는 것들은 종종 우리에게 선물처럼 나타나게 되죠. 선물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게 뭘까요? 나은이한테 여쭤볼게요. 나은이는 어떤 선물이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다음 주에 줄게. 이런 선물이 있고 짜잔 서프라이즈!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거 줄게, 이런 거 줄게 말하기보다는 갑자기 생겨난 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거나 의식적으로 생각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멋진 통찰력이라는 것들은 마치 선물처럼 의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when 뭐 할 때 우리가 list는 지금 하고 가자.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요 정도로만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hardly요? 네 괜찮아요. barely요?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건 고2 때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고1이죠. 이 친구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이 친구는 여러분 레스 있죠? 그 친구의 최상급이 되기도 하면서 should의 친구기도 합니다. should. 조동사 should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을 때 무엇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을 때 마치 선물처럼 통찰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결론이 뭘까요? 묵상이라는 거,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건 오히려 좋지 않고 직감적인 거, 갑자기 무엇인가 퐁 하고 나오는 거, 그런 게 더 좋다라는 거. 그쵸? 안전요원에 대한 예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었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원칙을 세우고 이제 3분이 지났으니까 도와주러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못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 의식의 흐름,
본능, 직감에 따라서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식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 생겨나는 대의명분.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시로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고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궁금하실까봐 말씀은 드릴게요.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도대체 왜 B야 도대체? 도대체 말이야. 그래, 우리 공부 좀 했잖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여러분 그 whether 다음에 나와 있는 주어가 it 맞죠? 그럼 왠지 이시면은 비동사의 굴절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뭐 is가 되든지 was가 되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be라는 건 동사 원형 구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일단 5원은 먼저 잡아놓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 어학원에서 설명하는 거랑 우리처럼 입시학원에서 설명하는 거랑 좀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학원에 있었을 때는 이게 하나의 구어체야, 대화에서 많이 쓰는 거야 라고 가르쳤었는데요. 우린 입시니까는 문법 위주로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쵸?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고 할 때는요. 원래 whether하고 주어 됐어요? 여기서는 it이었던 거죠?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원래 뭐가 있었을 수도 있냐면 얘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 should. 그러면 우리 should 같은 경우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맞죠? 선생님, 근데 should 어디 갔어요? 혹시 기억나니? 당위성 내포 동사 이런 거 기억나요? 요구, 주장, 제한, 명령 해갖고 should가 생략이 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원래 조동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확했어요. 잘 캐치했어요. 원래 조동사가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되면 원래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지. 원래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B가 있는 이유는 뭐지? 이 사이에 should가 있었겠구나. 오케이. 이 사이에 should가 있었을 건데 지금 생략이 되면서 그냥 B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예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 whether it be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는 이게 뭐 가정법과 관련돼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해 주면은요. 얘가 생략이 돼요. 이 친구가요. 그럼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생각해 봐봐. 앞에 가던 사람이 있잖아. 서영아, 앞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속 하고 사라져 버려요. 서영이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둘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깜짝 놀라갖고 휙 하고 바뀌어버려요. 네, 도치예요, 도치.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앞에 있던 접속사 계열이 슉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whether가 사라졌을 때는 be, it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의 계열이고 원래 whether 구문 자체가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 접속사 if를 생략을 시켜버려요. 그럼 생략을 시켜버리면 도치가 돼버리거든요. 선생님, if 아닌데요? 나도 안다고 if 아니라고. 너네 어차피 모르잖아. should 가정법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법 계열이라고요. 그래갖고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되듯이 가정법 계열이기 때문에 얘도 생략이 돼서 도치가 되는 거고 나중에 should 가정법을 몇 가지 살펴볼 때 그때 이 whether 구문이 대표 주자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숙이 설명은 안 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친구
it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결국엔 시연아. 혹은 이 be가 was로 바뀌어도 안 된다는 거. 왜? 조동사가 원래 있었던 거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가정법 계열처럼 if를 생략시켜서 도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whether도 마찬가지로 생략시켜서 be it 이런 구문으로 바뀔 수도 있다. 우린 이 친구를 언제 배우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에 특정 학교의 교과서에 한번 나오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었다. 네,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작년 선배들도 어려워했었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어렵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뭔가 했었을 때는 효율과 효과라는 게 나지 않는다.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본능과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좋고 마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멋진 통찰력, 혁신이라는 것도 그럴 때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파트 1의 3강의 3번까지만 하고 리뷰 테스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 적어보시겠습니까? 백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북미 원주민. 제일 쉬워요, 하영아. 1, 2, 3번 중에서요, 은서야. 제일 쉬울 겁니다. 백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북미 원주민이고요. 미리 얘기해 볼까요? 여긴 안 나오네요. 조금 있다가 나오겠네요. 백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북미 원주민입니다. 배경 설명이 혹시 필요할까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청교도 혁명이라는 종교 탄압에 의해서 유럽의 일부 사람들, 영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었죠. 그때 그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피비린내 나는 영토 전쟁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사회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북미 원주민과 그리고 유럽 이주민들이 같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원주민이 생활 방식이 뭐 구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미에 넘어온 사람들이 원주민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European settlers to North America. 이게 소개라는 뜻, 도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troduce가 도입하다라는 동사도 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도입해였어요? 무엇이 들어왔는데요? 유럽의 정착민들. 이거 본 거 맞지? 23년 3월 우리 같이 했잖아. 그쵸? 거기서 세틀러 나왔었습니다. 유럽의 정착민들의 도입이었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는데? 북미로. 됐어요? 이제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 됐네요. 유럽의 정착민들이 북미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은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을 바꿔놓았어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누구의? 북미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선생님 이거 북미 원주민이라고 하세요? 아니. 원래 네이티브가 뭐 원래의, 원주민의 이런 뜻이 있잖아. 그리고 북미로 들어왔다며. 그래 북미 원주민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 같은 부족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없을걸요. 유럽의 정착민이 몸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온갖 기술과 건축 양식을 다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다 바꿔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뭐냐면요. 혹시 사냥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 압니까? 저기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총과 그리고 뭐 다양한 무기를 들고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북미 원주민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땅에다가 자신의 귀를 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들쏘가 오는군요. 이렇게 파악해서 사냥을 했었거든요. 북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한 정통 방식을 미개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처럼 서구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됐죠? 북미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다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a small percentage, 극소수, 작은 퍼센트라고 하지 말고 주연아, 극소수의 원주민들만이 알아내었습니다. 무엇을? 잠깐만요. 이건 잡아놓는 게 좋겠다. found 다음에 the way. 일단 여기를 목적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of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the way를 수식하는 건데요. 생김새를 보게 되면 이거 find 맞지? 동사 원형은. 그치?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여기 나와 있어. superior to. 얘들아, 우리 그 prefer라는 단어 알죠? prefer, 선호하다. 걔도 prefer A to B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영어 아니거든요. 윤서유 라틴어거든요. superior 뭐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super, 훌륭한, 됐죠? 뛰어난, 그쵸? 이거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then은 아닙니다. then 못 써요. then은 영어식 표현이고 superior to 라틴어니까는 그 규칙을 갖추는 겁니다. 이거 우등한, 뛰어난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라면 안 해온다고요. 왜? 슈퍼를 보면 되잖아. 아, 멋진, 훌륭한. 됐죠? 안 해워도 돼. 다시. 하지만 오로지 극소수의 원주민만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삶의 방식인데, 백인 정착민들, 그러니까 유럽 정착민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대.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극소수의 원주민들만 자신의 삶의 방식보다 더 뛰어나구나, 자신의 삶의 방식보다 더 우월하구나 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땠냐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삶의 방식보다 뛰어나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어땠을까? 이제 이 글에서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상황은 보고 갔습니다. 심지어 네이티브 아메리칸 칠드런은 됐어요. 북미 원주민들의 자녀들,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크게 묶으세요. 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자. 주관대로 들어가면서 접근이 돼야 되겠네. 얘가 주어 계열이고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 계열입니다. 중간에 다 껴버렸습니다. 심지어 북미 북미 원주민의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주관되니까 대도 괜찮을 거예요. 받았던 아이들. 무엇을?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래요. 어디에서요? 백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학교 세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북미 원주민의 아이들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한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던 북미 원주민의 아이들은 거의 언제나 선택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To return.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To live with their own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누구와 사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자신들의 사람들. 이게 누구야? 원주민. 원주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더 서구적인 방식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매력적인 거 아닐까? 도대체 왜 다시 원주민으로 다시 돌아가냐고. 도대체 왜? 아직 안 나와요. The same. 똑같은 것은. 얘들아, 여기서 똑같은 것은 뭔 줄 알겠어? 앞에 거야. 다시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 거야. 그치? 똑같은 것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었나요? 어떠한 북미 원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됐는데 됐습니까? 그 북미 원주민들은 누구예요? 받았던 북미 원주민들입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기회를 받아들였었던 북미 원주민인데 to choose between the two lifestyle. 아하, 어떤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예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선택해요? 두 가지 삶의 방식들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북미 원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생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뭔데요? 그러니까 백인의 생활 방식이냐 아니면 원주민의 생활 방식이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 마치 그 원주민의 아이들이 백인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었다가 다시 자신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the same 계속 강조한 거예요. 북미 원주민들조차도 백인의 삶의 방식을 살래? 아니면 니들 원래 삶의 방식대로 살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였던 원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러면 대체적인 북미 원주민들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백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원주민의 삶의 방식, 원래 자신들이 살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서술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ve peoples,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이거 이제 안 적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요. 누구의 관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원주민의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the way, 방식인데 무엇의 방식? 삶의 방식이야. 맞아. being offered, 수동이고. 제공받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쵸? to them, 그들에게 제공이 되던 삶의 방식은 누구에 의해서? 유럽의 외부인들, 그럼 정착민들이야. 그쵸?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유럽의 정착민들에게 의해서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었던 삶의 방식이 어떠했길래? 부족했대요. 무엇이 부족했을까? 자유가 부족했습니다. 1번. 또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엇을? extremes. 극단을 만들어내었대요. 됐어요? 무엇의 극단? 부와 가난의 극단을 만들어냈고. 세 번째, 그리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너무 많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우리 어제도 본 거 맞아요, 나은이? focus on 계속해서 나오는 거 맞죠? 중간에 껴들어갔고요. 너무 많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accumulation, 축적에 주의를 기울였대요. 무엇의 축적? 돈과 다른 물질적인, 됐어요? 돈과 다른 물질적인 것들의 축적에만 주의를 기울였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버렸던 거래. 그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이 북미 원주민에게 재산이라는 게 있었겠냐고. 아마 자신의 토지가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유럽의 정착민들이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왔을 수도 있겠죠. 넥타이를 차고요. 그쵸? 근데 시연이가 만약에 북미 원주민이에요. 그러면은 시연 씨 앞으로 저처럼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 옷을 입고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원주민 입장에서?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쵸? 자유도 부족했대요. 그리고 부와 가난의 극단도 생겼대. 뭔 말일까, 윤서야? 빈부격차라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오로지 돈을 축적하려고 하고 보물, 금덩어리 그런 것만 축적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많이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네요. They had no problem rejecting this foreign lifestyle.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계속 북미 원주민 no problem,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 항상 얘기하지. 아까도 나왔었지, 서영아. 부정어 어떻게? 동사 영향 끼치라고. 무엇에 문제가 없었대요? 거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영아 잘 따라와. 여기 거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무슨 말이야, 주연아? 쉽게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거부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이러한 외국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국적인 삶의 방식이지. 그러면 이게 뭔 말인데? 이국적인 삶의 방식이란 바로 유럽 정착민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 맞나요? 그게 또 무슨 소린데? 계속 파고 들어야 돼, 나은아. 그게 또 무슨 말인데? 자유가 부족하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돈과 다른 물질적인 것들의 축적에만 주의를 기울였었던 이국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접근하시라고요. 해석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왜 그럴까요? As it seemed impossible. 여기가 그 문장이네. 말은 멋있더라. 왜? 도대체 왜 원주민들은 유럽 정착민들의 삶의 방식을 거부했을까? 왜냐면 그러한 것은 뭐처럼 보였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대요. 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 유럽 정착민의 그 외국적인, 이국적인 삶의 방식이 가져다 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대. 그들에게, 원주민들을 말하겠지? 원주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국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알겠다. 백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윤서야. 여기 뭐 1번, 2번, 3번 적어놓은 것처럼 자유가 부족했고 빈부격차가 생겼고 너무 많은 돈과 물질적인 축적에만 주의를 기울였고 그게 맞아. 맞는데 결론을 접으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이국적인 삶의 방식이 됐어요. 자신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버리고 다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 건 아니군요. 북미 원주민들은 그것을 과거부터 깨달았나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트 1의 3강의 3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시멜로 효과와 같은 것은 의연쌤이 충분히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파트 4 안내문 문제 있죠? 너무 easy해요. 그쵸?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목요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의연쌤이랑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이제 파트 5 리뷰 독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칠판 한번 말려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파트 5 일부라도 들어가 보겠습니다.